자, 중수돌이 공부방 1기 첫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믿고 이렇게 공부방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 됐든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이지만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이 빼갈 수 있도록 빼가실 수 있도록 지훈님 들어오셨네요. 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전문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밑에 수제자들을 막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들을 놓고 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대표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혹은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리딩방도 하고 공부방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일부 강의는 어떻고 2부 초보자부터 중급자, 상급자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거는 사실 없어요. 없지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갈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부분에 대한 거에 포함하고 부가적으로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또 판단하기가 쉬운 거고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유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때 이게 이런 의미지 저게 저런 의미지 라고 좀 더 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투자라고 하죠. 재테크. 재테크 하면 주식인 거고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면 재방송 되나요? 글쎄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일단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 영상을 좀 크더라도 압축을 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다운 받으셔갖고 대신 이제 컴퓨터로만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우리도 그렇고 그림판에다가 이제 쓰면서 할까요? 주식을 하는 이유 재테크죠. 어떻게 보면 재테크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 역시도 수익 창출이에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려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한가지로 이 기관은 개인의 그 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지 맙시다. 기관은 개인의 돈 펀드 은행의 입금이죠. 입금 그리고 국가는 세금 등등 요 금액을 가지고 기관에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그대로 은행 계좌에 말 그대로 지들 그 큰 금고라고 하죠. 금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돌려요. 말 그대로 한 은행에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0억 가지고 80억 이상은 돌려요. 돌리고 누군가는 찾아갈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적금이든 그래서 적금이 우리 그냥 일반 개인적으로 돈 넣는 것보다 이자가 센 거는 해마다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은행으로.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돌리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하면서 그 사기가 많이 나왔던 게 요런 거죠. 말 그대로 얘 돈 받아서 얘한테 돈 주고 얘 돈 끌어서 얘한테 돈 주면서 수익률이 뭐 100만원 투자하면 120만원이 나온다. 한 달 뒤에 120만원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투자해라. 그게 돌려막기예요. 그런 것처럼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고, 거기에서 뭐 어디 투자를 하든 ETF든 어디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인 건데, 실제적으로 다 돈을 벌려고 들어와요. 돈을 벌려고 들어오고, 이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과의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을 빼고 외국인과 기관과만 싸움이 된다면, 기관이 사면 외국인은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팔면 기관도 팔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둘 다 사면 뭐 된다?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지션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말 그대로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우리나라의 기관이 해외로 나가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기관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뭐가 돼?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뭐 영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증시의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잡으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거진 70%예요. 그만큼 개인이 제일 돈이 많다라는 건데 단합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움직여지는 거고, 얘네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개인, 외국인, 기관이 전쟁터가 나온 거죠. 삼국지로 따지면 위촉, 하나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세 개의 나라가 싸움을 붙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HTS를 쓰겠죠. HTS를 쓸 거고, 공매도도 쓸 거고. 왜? 시장의 주도자니까. 그리고 모니터도 최소 3개에서 7개예요. 막 TV 같은 거 보셨죠? 모니터 위에 3개 달고, 밑에 큰 거 2개 달고, 그리고 여기에 세로로 된 거 하나 달고. 이게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의 시스템이에요. 주식을 할 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개인들 지금 현재 우리 회원님들만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전쟁터에 나올 때 수류탄과 기관총과 혹은 탱크도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 개인은 그나마 준비가 된 사람들은 K2 소총 한자로 들고 나오는 거고, 전혀 준비가 안 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시칼 하나 들고 혹은 삽자루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얘네가 이겨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항상 개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황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조건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업이다. 혹은 나는 직장인이다. 아, 카톡에 써주시는구나. 카톡에 써주시는 건가? 카톡도 열어놔야 되나? 참. 오케이. 아무 식이라도 써주세요. 이해하니까. 그럼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모니터가 2개예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큰 걸 못 써요. 왜? 눈치 보이니까. 뭐 회사 업무하는데 모니터 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를 3개 놓고 싶은데 뭔가 의심을 살 것 같아서 2개를 놓고 HTS로 주식을 봐요. 그래서 외근을 나가게 되면 제가 장중에 대응을 잘 못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종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 종목 확인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 이게 쉽게 부하들이 이끌고 가려면 나라도 뭐라도 있어야만이 그나마 내 부하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데리고 가면 다 전멸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을 할 때. 나는 핸드폰 파다. 나는 HTS를 장중에 본다. 자주 볼 수 있다. 혹은 가끔 본다. 요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핸드폰 파면 정말 칼 한 자루 들고 나온 거예요. 칼 한 자루. 칼 한 자루 들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러면 성격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칼 한 자루 들고 나왔으면 은폐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골목길에 숨어서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적이 근처에 다가오면 뒤로 돌아서 목을 따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여기서 총 들고 걸어오는데 성격이 급하다고 막 뛰어가면 뭐한다? 총 맞아 죽는다.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아닌 이상.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핸드폰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한 종목 혹은 2종목 이상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왜? 내가 차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고 잠복하고 있다가 사고 목표에 오면 던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걸어놓는다고 하죠. 미리. 이 종목이 여기까지 한번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좀 사고 혹여나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다 좀 더 걸어놓고 올라가면 몇 프로 기준으로 팔아야지 하고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승률을 높인다. 대신 2마리가 와. 근데 나는 1마리만 올 줄 알고 미리 걸어놓으면 이 1마리만 죽이고 나머지 1마리를 못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적으로 10% 혹은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냥 5에서 10% 정도에 이 정도까지 가겠지라고 걸어놓으면 여기서 팔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 목적지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그 변수에 맞춰서 갔다가는 벌어놓은 거를 까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HTS라면 이것보단 좀 더 낫겠죠. 왜? K2 소총이라도 나오면 원거리 발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락장에서 1년 농사를 다 짓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잘 모르는데 활용법도 알려주세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다 지울게요, 이거.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밴드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자,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3으로 잡고 하한선도 3으로 잡을게요. 중심값도 그냥 3으로 잡을게요. 확인. 뭐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그죠? 볼린저 밴드의 정의 자체가 주가가 가는 길이에요. 길. 주가가 가는 길이인 거고, 뭐야 이거. 주가가 가는 길인 거고, 이 볼린저 밴드는 자석 기능을 해요. 요렇게 가는 길이 있겠죠. 볼린저 밴드가 모양이. 가는 이 자석 기능을 한다. 즉 무슨 소리냐?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 안으로 당기는 힘을 가져요. 밑으로 벗어나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힘을 갖는다. 즉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길 안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이 차선을 벗어나면 뭐다?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자율주행처럼 뭐 삐비비비비비 선을 벗어났습니다. 뭐 라는 식으로 이 자동차에 그런 보조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안이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에요. 특히 어디서? 코스피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활용성이 높아요. 왜냐? 수급 자체가 일정하니까. 수급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자, 여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거나 상단에 닿으면 뭐다? 밑으로 잡아 당기는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하방에 닿으면 다시 한 차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위에는 저항이 되는 거고 밑에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는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내려가고 있다가 캔들이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해. 하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요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 밑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성질도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볼린저 밴드도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캔들이 옆으로 기게 되니까 결국엔 뭐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퍼졌던 게 얘가 더 이상 밑으로 하락하면서 주가를 낮추지 않으면 이 볼린저 밴드가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얘도 내려가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하면 옆으로 이렇게 꺾여요. 코너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이 올라가는 모양에 따라서 맞고 눌리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빠졌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다시 올려다 놓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빠지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방에 닿으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게끔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 즉, 이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뚫고 급등하는 종목을 뭐라고 한다? 급등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급등주. 급하게 가는 종목. 즉, 가는 길을 벗어났다. 국도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로 길을 튼 거예요. 길을 텄기 때문에 이 급등주의 조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기어 들어오면 안 돼요. 캔들이 올라가.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급등주의 조건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다가 이 캔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대부분 코스닥에서 많이 나오죠. 자, 삼성제약의 오늘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락을 할 때 조정을 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한 차례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확실하게 못하면 뭐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맞고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 영상을 찍을 때 급등하던 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그 다음 고점은 이슈나 뉴스가 터지면서 재료가 터지지 않는 이상 볼린저 밴드 상단은 한 번은 맞고 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실전의 경험이에요. 채팅 딜레이가 아니라 이게 재밌는 게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열어놓으면 채팅을 치더라도 안 떠요. 눌렀을 때 채팅이 올라와요. 좀 족같죠? 그럼 별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로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그런 매매가 이 볼린저 밴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매도세가 종목별로 나오는 거고,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으면 누군가 계속 산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죠. 그게 뭐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면 돼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기존에 팔았던 자리나 생각했던 자리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매도세가 들어오는 거고, 뭐 그런 기준인 것처럼 이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활용도가 있어요. 대신 한 번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 번. 요런 지지는 한 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뜨면서 볼린저 밴드하고 이격이 벌어져야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볼린저 밴드라는 게 수축과 볼밴 상단 위를 지지하다가 다시 살짝 들어온 경우는 하락할 경우가 더 많은가요? 그 다음날?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아진다라는 거죠. 대신 수급이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이었죠. 처음에 볼린저 밴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고 그날 종가는 다 어디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하락을 했는데 볼린저 밴드 위에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단으로 올려놨는데 여기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와 버리죠. 개파락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한 차례 더 하락을 했다가 올라와서 수급으로 거래가 더 터졌으니까 치긴 했지만 볼린저 밴드와 뭐 기존에 이제 뭐 분봉상에 뭐 있겠죠. 아니면 수급이 몰렸던지,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한 차례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21선에서 받아주는 거죠, 지금. 그죠? 21선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선 지켜주면서 한 차례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또 한 번 뚫고 올라서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대부분 차트를 보면서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밴드 매매라고 해서 박스 쳐놓고 중간값 그어놓고 그 중간값에 또 중간값 그으면서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
아니면 뭐 넘으면 올랐다가 내려앉는다, 뭐 한다, 어쩐다라는 근거 자체가 어디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이에요. 매매법인데 그 매매를 옆으로 올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박스권의 매매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매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라고 말 안 하고 밴드 매매, 볼린저 밴드, 밴드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부분인 건데 그런 기준을 따서 박스권 안에 있는 그냥 밴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야 이거? 개인정보 보호 진단에서 계정을 위한 새로운 추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개 같은 소리야 이거.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인 거고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주식책을 본 게 볼린저 밴드의 이해였어요. 그 저자는 주식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활용이 뭐냐면 팽창이 되고 나면 수축이 된다라는 거고, 수축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팽창을 한다라는 기준인데, 여기서 고점을 잡는 징후가 뭐냐면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기존의 종가상의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도 달라지는 부분인데, 수축을 했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도 팽창을 해요.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 볼린저 밴드가 꺾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보다는 위로 상승할 때는 위로 상승할 때는 얘는 이대로 가고 밑으로 벌어졌던 게 꺾여요. 요렇게. 얘는 그대로 가. 얘가 꺾여. 그럼 뭐 그때가 단기 고점 자리예요. 자, 이격도가 쭉쭉 벌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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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꺾이죠. 그죠? 그럼 그 자리가 이제 고점의 시그널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줄였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중심값에서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더 반등을 한다라는 거고, 그 반등의 자체가 볼린저 밴드를 맞고 떨어질 거냐 다시 뚫고 올라설 거냐의 관점인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 헬릭 스미스가 잘 맞으려나? 자,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격이 벌어져요. 말 그대로 얘는 급등이 아니라 급락을 한 거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격이 강하게 벌어지면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밑에 거보다 위에 게 먼저 꺾여요. 올라가던 각도가 꺾이죠. 즉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꺾인다라는 건 수급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그 수급을 찾는 건 거래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는 캔들의 종가 가격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가격이 여기보다 여기가 높았고 여기보다 여기가 종가상 높았죠. 이게 낮았다라고 봐야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았고 여기 종가보다 여기가 낮았고 여기 종가보다 여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캔들이 꺾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계속 벌어지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밑으로 벌어지던 것도 꺾여요. 얘는 밑으로 내려앉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응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길을 또 열어주죠. 이게 볼린저 밴드의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든 상단을 이탈하게 되면 벌어진다라는 거고, 벌어지다가 옆으로 기면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또 꺾인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런 활용도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봉만 유효하나요? 아니요. 월봉이나 주봉도 다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유효는 하지만 월봉은 실제적으로 이 한 달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유효는 하지만 그래도 일봉보다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왜? 버티고 있는 캔들의 모양이 한 달 뒤에나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단에 올라왔다가 구름대를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지지받고 반등을 했다가 결국엔 이쪽으로 밀려서 들어오니까 한 차례 눌러놓고 21선 위에서 그래도 지지를 하니까 한 번 더 올라오는 기준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눌린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다가 21선을 볼린저 밴드 중간값을 넘어서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한 번 더 때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요런 걸로도 대형주 매매는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코스피 같은 대형주에서 많이 활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대형주는 사실상 단기적인 단타를 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요렇게 해도 갔다가 밑에서 뭐 박스권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에 오면 일단 털고 중간값에서 지지하면 매수하고는 다시 올라갈 때 또 여기에 중간값을 우리는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밴드 매매 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뚫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확인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확인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맞고 밀린다면 털고 중간값에서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깨지면 밑바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뭐 이평선이든 지지할 만한 선이 있으면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매매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상단에서 무조건 털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이 올라가던 차트에서 만약에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일봉으로 볼게요. 월봉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요런 기준으로 볼게요. 요런 기준으로. 올라가는 캔들이 볼린저 밴드에서 뭐 혹여나 요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다. 그럼 볼린저 밴드를 갖다 댄다. 그러면 들고 있는 물량의 반은 정리하는 거고, 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서 반이든 전체를 다 터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내려앉을 때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전체 물량을 다 터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만 소비한 거지 같은 자리에서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 결국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도 하나의 매매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가면서 반 파는 거고, 고점에서 못 팔고 그럼 좀 버텨보자. 그럼 볼린저 밴드를 깨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었겠죠. 그래도 밑에서 샀다면 수익이라는 거지. 내가 꼭 털어야 되는 기준이 된다면.
위로 뜬다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보자. 들어오면 일단 매도하자. 이런 거는 못 먹을지언정. 근데 얘는 지금 들어왔다가 여기서 팔리는 거죠. 어쩌고 보면. 그럼 결국에는 그래도 여기서 한 차례 팔고 나머지 거는 안 깼으니까 들고 있다가 여기서 결국 파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점은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조금이라도 수익은 더 본다라는 거. 근데 욕심의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두냐의 관점인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엉뚱한 걸로